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 기자로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저 입장은 다른 분하고 조금 달라요. 이 광주 사태를 보는 사람들은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군 편에 서든지 아니면 진압군 편에 서든지 이 양쪽을 다 아울러 취재해가지고 공평하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점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 사태 현장에서 있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현장에 없어도 잘 쓸 수가 있어요. 3.1운동 안 봐도 우리 3.1운동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사태 같은 것은 현장에 있었던, 현장에 눈으로 본 그것에다가 뒤에 또 다른 취재를 해가지고 보태면은 그게 더 훨씬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주 사태를 보는 데 우선 우리가 배제해야 될 몇 가지 그게 있습니다. 좌익 폭동이 아닙니다. 광주 사태는 주동자가 좌익이 아닙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간첩이 주도 뒤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그때 광주에 무슨 좌익 단체가 주도한 것도 아니라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발포 명령자 없었어요. 발포 명령이 없었어요. 그 발포 명령은 어떻게 됐냐? 5월 21일 정오에 전남대학을 지키고 있는 이계대대의 공수부대원들을 향해서 시민들이 탈취한 차량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현장에서 2사람이 깔려서 1사람이 적사했습니다. 그걸 보고 공수부대 장교가, 그때는 사병들은 식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발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광주 사태의 발단이 된 5.17 계엄 확대 조치, 5.17 계엄 확대 조치는 제주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전국 계엄을 하는 겁니다. 전국 계엄을 하면 대통령 바로 밑에 계엄사령관들을, 부분 계엄이면 11대 부분 계엄을 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시켰어요. 그러면 지휘계통이 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을 내려오는데 바로 군이 바로 직접적인 군정을 실시하려면 전국 계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계엄을 하면서 당시에 새정치 상김실을 잡아놓고 실제로 국회를 문을 닫아버리고 해가지고 권력을 잡는 이 5.17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이죠. 이 5.17에 대해서는 그 성격을 우리 96년에 소위 역사재판을 통해서 이것은 쿠데타다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12.12도 군사작전이다. 그래가지고 12.12와 5.17을 합쳐가지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고, 거기에 대해서 총을 잡은 이 광주 사람들의 행동은 국민저항권이다. 헌법에는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안 적혀 있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하는 게 국민저항권이 있어요. 즉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권력이 있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게 국민저항권입니다. 우리 법률상 허용된 게 2번입니다. 4.19를 국민저항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4.19를 진압한 사람을 나중에 재판에 걸었어요. 5.18을 4.19와 같은 국민저항권의 발동으로 봤습니다. 역사재판에서.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이분들이 무슨 죄로 감옥에 갔느냐? 내란죄로 갔습니다.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국헌을 문란시켰다. 이런 거죠. 내란 헌정질서를 부른 겁니다. 광주 사람들은 총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저항을 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법률로서만 평가할 수 없어요. 그것은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논의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 이 광주 사태의 발단은 공수부대를 데모 진압에 투입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수부대는 데모 진압하려고 훈련시킨 부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데모 진압에 투입하려면
장비를 제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방승모라든지 최루탈이라든지 이런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고 훈련 제대로 하지 않고 몽둥이 딱 하나 들고 광주에 내려갔더니 계엄령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돌멩이 맞으면 그냥 죽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날라오는 돌멩이는 시위 현장에서. 그런데 방패나 방승부도 없다. 공수부대는 우선 살기 위해서 돌격해가지고 잡히면 거기서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광주 시민들이 분노해가지고 동물적 본능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발단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광주 시민이라도 나도 총을 잡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공수부대를 취재를 했어요. 시민 취재를 하다가 공수부대 취재를 했습니다. 그 무서운 공수부대원들을 취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또 시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공수부대 장교라도 나도 총을 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광주 사태는 이 두 개의 정당성이 서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시민 쪽에서 나도 총을 잡았을 것이다, 나도 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두 개의 진실이 있습니다. 진압군은 목표가 뭐냐? 왜 진압을 해야 되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난 진압을 했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어느 한 지역이 무장군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장악되어 있는 것은 그건 국가가 허용할 수 없어요. 그것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이 투입됐고 명령대로 사령들이 작전을 했다. 그래서 이 5.18 재판에서도 지휘관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밑에 사단장 이하의 지휘관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수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진실은 뭐냐? 시민들의 진실이 있는 거죠. 시민들이 그건 뭐냐? 그것은